안녕하세요. 외도일복TV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집안일을 정리하다가 눈에 익지 않은 물건 하나가 툭 튀어나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낯선 향수병이 나오기도 하고 차량 뒷좌석에서 알 수 없는 머리끈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이게 뭐지? 우리 집 물건이 아닌데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이상하게 그 물건 하나가 자꾸만 마음을 파고듭니다. 상담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배우자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생활하고 있지만 집안 곳곳에서는 그들의 거짓과 숨겨진 진실이 그런 흘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물건들은 절대 스스로 말을 하지 않지만 이미 존재 자체가 묵묵히 이 집안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거죠. 제가 만나본 수많은 부부 사례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는 결정적 순간은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핸드폰을 열어본 것도 아니고 탐정을 붙여가지고 거대한 증거를 잡아낸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가장 일상적이고 사소한 물건 하나가 그게 증거의 시작이었어요. 집안에서 발견된 그 작은 소품이 결국 불륜의 문을 열어버리고 감추었던 진실이 무너져 내리게 만든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이런 물건들은 결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수많은 사례 속에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교과서처럼 이 불륜의 현장에서 특정한 물건들이 반드시 흘러나와요. 평소 배우자의 생활 습관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들, 설명할 수 없는 것들, 혹은 왜 이런 게 집에 있지라는 의문을 던지게 만든 것들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결코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거의 다 불륜 확정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물증으로 반복된 것들이거든요. 만약 지금 이 순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넘어왔던 물건 하나가 떠오른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첫째, 평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향수나 바디미스트. 많은 분들이 향수 좀 사다 쓸 수도 있지, 그게 왜 문제예요? 라고 반문할 때가 있는데 맞습니다. 향수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건 결코 아니죠. 근데 그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좀 달라요. 원래 향수에 관심조차 없던 사람이 갑자기 특정 브랜드 향수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 더 놀라운 건 그 향이 배우자의 평소 취향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아내분은 늘 은은한 비누향이나 샴푸향 정도만 풍기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강렬한 우디향이 그의 셔츠에서 풍겨 나와서 이게 물었대요. 여보, 무슨 향수야? 당신이 이런 거 뿌리는 스타일 아니잖아. 근데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답니다. 아, 회사 동료가 선물해줘서 그냥 뿌려봤어. 여기서 멈췄다면 단순한 선물일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 뒤에 세탁 바구니 안에서 발견된 건 아내가 본 적도 없는 낯선 향수병이었어요. 포장도 제대로 안 뜯긴 채 남편 옷가지 사이에 들어있었던 그 향수. 아내는 손끝이 떨렸다고 합니다. 이걸 대체 누가 사준 거지? 왜 우리 집까지 들어와 있는 거지?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실제로 불륜관계에서는 향수가 은밀한 코드처럼 쓰입니다. 상대방의 채취를 지우고 서로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일부러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직접 선물한 향수를 몸에 묻히고 다니면서 당신이 늘 내 곁에 있다는 일종의 표식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향은 단순한 향이 아니라 관계의 증표가 되어버리는 거죠. 더 무서운 건 향이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든다는 사실이에요. 배우자가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소파에 앉자마자 낯선 향이 퍼지는 순간 그건 단순히 더 이상의 착각이 아니죠. 심지어 아이 옷에까지 그 냄새가 묻어날 때 이제 아내는 견딜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돼요. 상담실에 오신 어떤 분은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향수 냄새만 맡으면 지금도 심장이 두근거려요. 구역질이 날 만큼 너무나 선명하게 그때 기억이 떠올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향수 하나가 아니라 평소와 전혀 맞지 않는 변화라는 거예요. 향수를 원래 즐기던 사람이 새로운 브랜드를 시도하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수와 전혀 인연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특정 향수를 쓰고 그것도 은근히 숨기려는 모습이 보인다? 이거는 99% 외부의 영향이죠. 정리하자면 집안에서 발견된 낯선 향수, 배우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강렬한 냄새, 이 설명조차 매끄럽지 않은 그 변명,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쳤을 때 그건 우연이 아니라 확실한 경고 신호입니다. 향수는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니라 불륜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가장 은밀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둘째, 선물 받은 티켓이나 영수증. 집안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불쑥 발견되는 티켓이나 영수증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 그건 배우자의 마음과 시간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흔적이죠.
우리가 보통 무심코 버리는 것들, 카드 영수증, 공연 티켓, 숙박권. 하지만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 사소한 종이 한 장이 불륜의 진실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내분은 남편의 셔츠를 세탁하려고 바지 주머니를 뒤지던 중에 접혀있는 종이를 발견했대요. 펼쳐보니까 유명 호텔 뷔페 영수증이었어요. 문제는 날짜와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분명히 오늘은 야근이야 늦게 들어갈 거야 라고 했던 날, 바로 그날 저녁 찍혔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혼자 먹기에는 불가능할 만큼 컸어요. 게다가 주문 내역은 2인 세트. 순간 아내의 손이 덜려 떨리기 시작했대요. 눈앞이 아득해지고 머릿속에는 그럼 그날 남편은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걸까? 분명히 야근이라고 했는데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대요. 결국 그 작은 영수증 하나가 남편의 변명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렸죠. 또 다른 경우는 아내가 서랍 정리하다가 안쪽 구석에 꾹꾹 눌려 들어가 있는 영화 티켓 2장을 발견한 거예요. 날짜는 평일 오후 2시. 그 시간은 남편이 회사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티켓 2장 중 한 장은 이미 뜯겨 있었고 다른 한 장은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명백히 두 사람이 함께 본 흔적이었죠. 아내가 추궁하자 남편은 태연하게 동료랑 스트레스 풀려고 잠깐 다녀왔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그 불씨는 그 말 한마디로는 결코 덮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과 그 티켓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현실적인 모순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상담을 하다가 이런 고백을 진짜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작은 종이 한 장으로 제 삶이 무너졌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불안하고 의심스러웠던 건데 영수증을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거짓말이 사실이라는 걸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종이 쪼가리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 종이는 부부의 신뢰를 깨뜨리고 관계를 뒤흔드는 폭탄과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티켓과 영수증이 자주 발견될까요? 불륜에 빠진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시간을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버리지 못하고 챙겨두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혹시 들킬까봐 꼼꼼히 지우고 버리지만 이 감정이 깊어질수록 느슨해집니다. 서랍 안에 넣어두거나 가방 속에 대충 쑤셔 넣어 때로는 집까지 가져와요. 그 순간 그 종이는 상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기념품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바로 그 허술함이 결국 치명적인 증거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특히 호텔, 리조트, 고급 레스토랑 같은 곳의 영수증은 더 강력해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내역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2인 패키지, 커플 세트, 커플 할인, 세트 메뉴 이런 것들은 명백히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었음을 드러내요. 아무리 둘러대도 금액과 내역은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집안에서 발견된 낯선 티켓이나 영수증은 절대로 우연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출 내역이 아니라 배우자의 시간과 마음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짓말을 뚫고 나오는 진실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가 가리키는 곳에는 우리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갑자기 등장한 명품 액세서리. 가정이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소비 패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남편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아내가 어떤 취향의 물건을 사는지, 몇만 원짜리도 살 때는 함께 상의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어느 날 집안에서 전혀 본 적 없는 명품 지갑, 고급 벨트, 브랜드 스카프나 팔찌 같은 것들이 불쑥 나타나면 어떨까요? 배우자가 평소 관심도 없던 분야의 고가 액세서리를 들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취향 변화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서 받은 선물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실제로 상담의 현장에서 보면은 이런 사례가 있어요. 선생님, 우리 남편은 평생 가죽 지갑만 쓰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카드 지갑을 들고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까 세일에서 샀다고 하는데 그 브랜드는 원래 세일을 잘 안 하는 종류로 유명하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게 금방 느껴졌어요. 또 다른 사례는 이런 거예요. 아내분이 남편 서랍을 정리하다가 고급스러운 팔찌를 발견했대요. 근데 디자인이 여성용이었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단체 선물로 받은 거라고 둘러댔는데 이미 박스 안에는 여성의 손목에 어울리는 크기와 스타일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결국 며칠 뒤에 그 팔찌가 외부 여성에게서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대요. 불륜관계에서는 선물이 은밀한 언어처럼 오갑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받은 거죠. 특히 명품은 단순히 물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투자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이자 일종의 소유 표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평소 검소던 사람이 갑자기 고가의 액세서리를 들고 다니기 시작한다면 그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관계 흔적일 수 있어요. 더구나 이런 명품 액세서리는
집안 경제 패턴과도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생활비에는 늘 인색하게 하던 배우자가 설명도 못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 아내의 마음속에서는 즉시 경고등이 켜져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 왜 이런 걸 집에 들여온 걸까?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 의문은 곧 불신으로 바뀌고 이 작은 의심이 걷잡을 수 없게 커져갑니다. 심리적으로도 명품 선물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에요. 불륜에 빠진 사람은 그 선물을 버리지 못합니다.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랍 안, 옷장 속, 차 안 같은 곳에 고이 숨겨둡니다. 하지만 결국 그 숨겨둔 물건이 집안에서 발견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들통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정리하자면 집안에 평소 배우자와 어울리지 않는 명품 액세서리가 갑자기 등장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취향 변화가 아니라 거의 확실히 외부에서 들어온 흔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명품은 불륜 관계에서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로 자주 쓰이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온 순간 이미 강력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거죠. 넷째, 낯선 속옷. 집안에서 절대 발견되면 안 될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낯선 속옷이에요. 이건 단순한 오해로 돌리기 힘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속옷이라는 건 철저히 개인 물품이기 때문이에요. 그 물건이 집에 들어왔다는 건 곧 배우자의 사적인 공간에 다른 사람이 개입했음을 뜻합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충격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가 막 세탁기를 돌리는데 빨랫감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본 적도 없는 여성 속옷이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사이즈도 스타일도 심지어 색감조차 집안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남편에게 물어봤을 때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횡설설했대요. 이거 세탁소에서 섞여 들어온 것 같아. 하지만 아내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어. 이건 단순히 누군가의 흔적이야. 또 다른 경우는 남편이 출장 갔다가 돌아온 가방 속에서 낯선 속옷이 발견된 사례예요. 이것도 포장도 안 뜯은 새 제품. 남편은 급하게 마트에서 세일하길래 산 거야 라고 돌려댔는데 이 사이즈와 디자인은 명백히 여성용이거든요. 그리고 아내의 거라고 하기에는 아내와 취향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옷이 외부 여성이 함께한 흔적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왜 하필 속옷일까요? 불륜관계에서 속옷이 굉장히 은밀한 상징처럼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입는 옷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묶어주는 친밀감의 증표로 여겨져요. 그래서 불륜 상대가 속옷을 선물하거나 함께 고른 물건을 챙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집까지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일상 속 어딘가에서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배우자의 변명은 대체로 비슷해요. 가게에서 잘못 포장해줬어. 세탁소에서 섞여 나왔나 봐.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우연은 거의 일어나지가 않죠. 게다가 집안 구조와 생활 패턴을 가장 잘 아는 배우자가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결국 이런 변명들은 오히려 거짓을 덮으려는 서투른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집안에서 발견된 낯선 속옷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단순히 오해로 치부할 수 없는 관계의 깊숙한 부분까지 외부인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자 상담 현장에서 불륜 확정 증거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물건이죠. 만약 지금 이 순간 집안 어딘가에서 발견된 속옷이 머릿속에 떠오르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경고입니다. 다섯 번째, 차량 안에서 발견된 낯선 소품.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배우자에게 차는 특별한 공간이죠. 차는 단순히 이동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은밀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륜의 흔적은 집보다 오히려 차량 안에서 더 자주 드러나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과 행동은 감출 수 있어도 차 안에 남겨진 물건은 침묵 속에서 진실을 말해버려요. 가장 흔히 발견되는 것은 머리끈입니다. 뒷좌석이나 운전석 옆에 무심히 떨어져 있는 작은 고무줄 하나. 집안 누구의 것도 아닌데 분명히 거기에 놓여있다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죠. 그것은 누군가가 차에 타서 시간을 보냈다는 물리적인 증거입니다. 배우자가 회사 동료가 잠깐 탔다고 두고 간 것 같아 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 물건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경고음을 듣게 되죠. 머리카락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흔적이에요. 발매트 위에, 뒷좌석 시트, 안전벨트에 걸려있는 긴 머리카락 한 올. 만약 그 머리카락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면 단순히 바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특히 색상이나 굵기가 가족 구성원과 전혀 맞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차라는 공간은 밀폐되어 있고 청소하지 않는 이상 흔적은 오랫동안 남아요. 그 한 올의 머리카락이 진실을 말해주는 순간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죠. 또 다른 흔적은 이제 생활 소품이에요. 스며들어가지 않는 사람의 차에서 발견된 라이터, 낯선 이어폰,
작은 액세서리, 화장품 자국이 묻은 휴지 이런 물건들은 그 자체로 설명이 되지 않죠. 립스틱 자국은 말 그대로 립스틱을 바른 누군가가 차 있었음을 증명하죠. 흡연자가 아닌데 라이터가 있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 그 차 안에서 흡연을 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물건이 차량 안에 남겨져 있다는 것은 그 순간 이미 의심이 사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예요. 차량은 불륜관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식처입니다. 집은 가족에 드날리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차는 잠깐이라도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여겨져요. 주차장, 인적 드문 도로, 한적한 공원 근처 이런 곳에서 차 안은 은밀한 만남의 공간으로 변하죠. 그렇기에 차량 안에 남겨진 흔적들은 집보다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입니다. 뒷좌석에 놓여있는 영수증, 시트에 남은 눌림 자국, 발밑에 찍힌 낯선 신발 자국 이 모든 것들은 혼자만의 생활을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흔적들이에요. 문제는 이런 흔적들이 한 번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철저히 치우고 감추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방심하게 되고 결국 작은 물건 하나가 남습니다. 머리끈, 머리카락, 휴지 조각, 서서히 보이는 그 흔적 하나가 모든 거짓말을 다 무너뜨리죠. 말은 지을 수 있지만 물건은 말없이 남아 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큰 증거가 되겠죠. 정리하자면 차량 안에서 발견된 낯선 소품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물리적 증거예요. 차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남겨진 흔적들은 말없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죠. 6번째, 집안에서 발견된 호텔 용품.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집은 늘 익숙한 패턴이 반복되는 곳입니다. 욕실에는 늘 쓰는 샴푸와 리스가 놓여있고 칫솔은 가족 수대로 정확히 꼽혀 있으며 거실이나 방구석에는 오래 써온 생활용품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공간에 갑자기 낯선 물건이 들어와 있다면 어떨까요? 특히 그것이 호텔에서만 제공되는 칫솔, 작은 샴푸와 린스, 바디워시 세트 혹은 일회용 슬리퍼 같은 물건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호텔 물건을 본래 집까지 가져올 이유는 거의 없죠.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도 굳이 칫솔이나 슬리퍼 챙겨오지 않습니다. 드물어요. 이 집에 있으니까. 더구나 평소에는 전혀 쓰지 않는 브랜드의 작은 샴푸병이 욕실 선반에 놓여있거나 호텔 로고가 찍힌 바디워시 세트가 욕조 옆에 세워져 있다면 이건 또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을 만들죠. 아내가 욕실 청소를 하다가 작은 플라스틱 병을 발견했다고 쳐요. 평소 가족이 쓰던 대용량 제품이 아니라 손바닥에 들어오는 작은 샴푸와 린스. 자세히 보니까 뚜껑에 호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기 시작하죠. 출장 다녀왔다고 했던 그날 혼자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였을까? 이 질문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병 하나가 그날 밤의 모든 생활을 새롭게 다시 쓰게 만드는 거죠. 또 다른 장면을 떠올려보면 옷장 안쪽 구석에서 낯선 일회용 슬리퍼가 발견이 돼요. 새 것처럼 깨끗하거나 한두 번 신은 흔적이 있는 그 슬리퍼는 집에서는 필요가 없는 물건입니다. 누구도 일부러 사오지 않았고 가족 중 그 어떤 사람도 사용하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슬리퍼는 어디서 왔을까요? 대답은 명확합니다. 호텔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 호텔은 단순히 숙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륜관계에서 호텔은 단순한 공간이라 은밀한 만남의 상징이 돼요. 이런 호텔 물건들이 불륜의 증거로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장소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향수는 냄새로, 영수증은 기록으로, 속옷은 관계의 밀접함으로 증거가 되지만 호텔 물건은 바로 어디에서 뭘 했는지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 공간이 갖는 함의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칫솔 하나, 샴푸병 하나가 단순히 생활용품 이상의 무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런 호텔 물건들은 되게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륜에 빠진 사람들은 감정에 취해 이런 흔적 관리가 점점 느슨해집니다. 안 걸리니까요. 처음에는 치우고 버리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심코 가방 속에 두거나 서랍 속에 쑤셔 넣습니다. 또는 상대방과 함께 쓴 물건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념품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안이라는 공간은 결국 가족 모두가 공유하는 곳이죠. 언젠가는 그 흔적이 발견되고 그 순간 진실은 더 이상 가려지지 않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집안에서 발견된 낯선 호텔 물품은 결코 사소한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우자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물리적인 증거예요. 단순히 일회용 칫솔이 아니라 슬리퍼가 아니라 그 물건은 곧 장소를 증언하고 장소는 상황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우리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7번째, 집안에서 발견된 손편지나 메모. 현대사회에서 손편지를 쓰는 일은 매우 드물죠. 대부분은 휴대폰 메시지나 카톡 보내거나 이메일로 이루어지죠. 근데 불륜관계에서 의외로 종이에 남은 글씨가 자주 발견돼요. 작은 쪽지, 포스트잇, 카드, 짧은 편지 같은 것들이죠. 이런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마음을 직접 담아낸 흔적이기 때문에 이
손편지는 그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만약에 빨래를 하다가 옷주머니 속에 작은 종이가 접혀 나온다면, 거기에 오늘 고마웠어,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라는 글자가 써져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짧은 문적이지만 그 몇 줄이 던지는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단순히 고마웠다라는 말이 아니라 배우자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래된 책 사이에서 꽂혀있던 작은 봉투, 그 안에는 손글씨로 써내려간 편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보자,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겐 선물 같아. 날짜까지 적혀있다면 그 편지는 배우자가 했던 모든 말을 무너뜨립니다. 그날은 야근이었다. 변명. 이것은 이 편지 앞에 힘을 잃기 때문이에요. 종이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편지와 메모가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물리적 흔적이 아니라 감정의 깊이를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향수는 냄새로, 영수증은 기록으로, 속옷은 관계의 친밀감으로, 차량의 흔적은 만남의 상황으로 증거가 되지만 손편지와 메모는 배우자의 마음 자체를 드러냅니다. 누군가가 굳이 펜을 들고 시간을 들여 글자를 써내려갔다는 건 이미 감정이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일탈이라면 카톡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종이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 그 관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지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편지들이 단순히 종이가 아니라 시간의 기록이라는 점이에요. 날짜가 적혀있거나 특정 상황을 묘사하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배우자의 거짓말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날은 회식이었다라는 말과 편지에 적힌 오늘 함께 저녁 먹어줘서 고마워 라는 문장이 함께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진실은 결국 종이 위에 새겨져 남아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집안에서 발견된 손편지나 메모는 불륜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다른 물건이 흔적을 암시한다면 손편지는 암시가 아니라 직접적인 고백입니다. 종이에 남은 글씨는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고 어떤 거짓말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우자의 마음이 이미 떠나 있었다는 사실을 침묵 속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안에서 발견되면 불륜이라고 할 수 있는 7가지 물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낯선 향수, 의심스러운 영수증, 어울리지 않는 명품 액세서리, 설명할 수 없는 속옷, 차량 안의 흔적, 집안에 들어온 호텔 물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편지와 메모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죠. 그것은 배우자의 거짓말을 무너뜨리고 숨겨진 시간을 드러내며 이미 떠나버린 마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말로는 끝없이 변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연히 들어온 거야, 회사에서 준 거야, 세탁소에서 잘못 섞여온 거야. 하지만 물건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그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진실은 침묵 속에서 드러나고 작은 물건 하나가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감사합니다.